네, 이번 시간에는 교재 87페이지를 펴시면 2절에 행위 허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행위 허가 등 하면 총 7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전 시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정리했었고요. 나머지 6가지 행위를 이번 시간에 저희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 시간에 정리할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하나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사업 주체가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자, 그럼 사업 주체가 이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했다면 이 하나의 주택 단지에 저희가 무엇을 저희가 집어넣어야 되냐면 거주 공간인 저희가 주택. 그럼 거주 공간을 하게 되면 저 보면 주택 단지에 보시면 특정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1동이네요. 자, 101동부터 해서 여러 개의 동을 이게 주택단지 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주 공간인 이렇게 주택도 주택단지 내에다가 이렇게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주택에 따른 시설이나 설비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시설도 주택단지 내에 이렇게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주택 중에 보시면 제가 특정 부분, 전유 부분이죠. 그래서 이 특정 동에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구획된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전유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유 부분에 거주하는 자들의 저희가 편리를 위해서 주택단지 내에다가 복리시설을 저희가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면 뭐 하더라? 하나의 단지 이 쉽게 땅덩어리 내에다가 주택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지어서 건설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이거를 단지 내 일정 세대수에 비례한 대상 시설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었던 대상 시설에 대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좀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중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세대의 전유 부분에 좀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세대를 조금 넓게 쓰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고 싶다네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이 행위 변경 등을 포함한 행위를 하고 싶다네요. 자,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와 같은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행위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 제가 크게 2가지 요건을 저희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저희가 2가지 요건이라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예를 들면, 세대 전유 부분에 있어서 이 전유 부분에 저희가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발코니 저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려면 세대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때 발코니 확장 공사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절차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법에 따른 절차란 건 첫 번째, 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손을 들어서 나는 이 특정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반대합니다라고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동의 요건을 갖췄다면 두 번째는 자, 동의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서 바로 저희가 일정의 업자를 고용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동의를 해줬으면 그 동의 사항과 플러스 관련 서류를 들고서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서 저희가 허가를 그 행위가 경미하다면 저희가 사전에 신고를 하고 저희가 행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교재 쭉 해서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 특정 지문을 주었습니다. 자, 특정 지문을 주고서 이 주어진 지문과 관련된 동의는 누가 손을 들어주는지 하고, 자, 이 주어지는 지문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게 이 시험과 관련한 출제 문항을 비교해 봤어요. 제가 분석해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 주어지는 지문과 관련된 동의 요건이 맞나요? 주어지는 지문에 따른
허가와 신고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 문항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이제 지역적인 한 10%는 약간 잠깐 배제하더라도 출제 빈도로 봤을 때 거의 동의 요건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주어지는 지문에 허가 또는 저희가 신고가 필요합니까? 라는 지문이 됩니다. 자, 이 지문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저희가 지금 단지 내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 교재 가보시면 저희가 주택이란 지문을 대신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이란 지문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공동주택의 의미는 여기는 공동주택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이상 이하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교재에 등장하는 공동주택이라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슨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이라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이제 보면 법령상의 공동택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여기는 무슨 의미를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전유 부분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전유 부분에 거주하는 자들의 어떤 생활의 편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인데, 복리시설은 저희가 두 가지로 저희가 다시 나눠서 한번 명칭을 정확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입주자 공유예요. 입주자 공유인 뭐가 있더라? 저희가 복리시설이 있다. 공유란 건 다른 의미는 없어요. 입주자의 어떤 공동 소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 소유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 거주자들의 공동 소유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경로당이 있죠.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 저희가 주민, 저희가 공동시설 등과 같은 부분에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복리시설도 있지만 저희가 입주자 공유가 아닌,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 공유가 아닌입니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저희가 복리시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공동 소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단지 내에 보면 여러분이 쉽게 여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주택단지 내 상가 있죠. 상가. 그래서 그와 같은 상가와 같은 대상 시설도 단지 내에 꾸려 있더라. 그래서 그 상가를 여러분이 가장 쉽게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제 들어갈 건데, 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잠깐 드리죠. 여기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내 상가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럼 이 공유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대상도 일단 여러분들이 주어졌을 때 동의 요건과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합니다인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이 상가에 대해서 일정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이 여기는 X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동의 요건이 저희가 X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와 같은 이 공유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 일정 행위하려고 하면 입주자든 또는 사용자든 또는 입주대표회의든 누구든 간에 동의 요건이 등장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의 요건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공유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무법천지냐, 그건 아니에요. 동의 요건이 필요 없는 대신에 관련 법령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기준에 저희가 적합한 범위 내로서 경중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한다는 거지, 동의 요건 없이 임의대로 진행한다는 거 아니다. 주의할 것, 예를 들어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방금 동의 요건 X라고 말씀드렸던 입주자든 사용자든 입주대표회의든 관련 동의 요건 연결되면 그 지문은 무조건 뭐예요? 100% X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동의 요건이 필요 없는 대신에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로서 중하다면 허가를, 경미하다면 신고를 얻고 할 수 있다는 것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교재를 잠깐 들어가 보죠.
자, 교재가 보시면 87페이지 가시면 1번에 뭐 저희가 의의 한번 잠깐 읽어 두시고요. 두 번째, 2번에 행위 허가 등의 규제 행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저희가 양가로 4번